자,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유튜브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구나.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행자교육 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얼마 전에 개받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라. 뭐 군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람 얘기 들어봐야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눈높이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나이 먹으니까 자꾸 흘리지. 너무 슬프지. 나도 슬프다 보는 내가.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풀 영상을 보면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제 짧은 거 이런 걸 보면 단편적인 부분만 잘라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 깜짝 놀랐는데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하는 그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는 자연이다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사는 종류가 세 종류가 그냥 크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는 진짜 이제 고독하게 사는 분들,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 구조, 그리고 징벌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죠. 뭐 깜빵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특수한 경우들인데 그러니까는 혼자서 그냥 외롭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연세에 드시면 이제 다 대인관계가 끊어지죠. 그리고 그 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력도 있어요. 거기에 경제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돈이 있더라도 연세가 너무 많이 되면 80 중반, 80 후반 뭐 이래가지고 약간씩 이렇게 조금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온전치 못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90 정도 되면 거동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엊그저께도 제가 그런 분을 만났는데 백내장 수술했대요. 근데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혼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갔다 오는 사람은 그나마 병원에서 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연세가 드신 분은 꼭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술하면 이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씩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계단 같은 데서 이렇게 접질리면 일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씩은 불편한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혼자 점점 차단되면 그러면 이제 우울증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그렇고 가족이 없어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혼자서 그냥 젊었는데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아마 1인 가구가 30%를 훨씬 넘어가지고 37%인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1위가 1인 가구인 상황이고 그 중에서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면서 1인 가구도 있는가 하면 아예 폐쇄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을 그런데도 예전 같으면 주 5일을 다 가야 되는데 이제 잘 안 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안 가는 직장들도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간 데가 있는지 미국에는 그런 회사들도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테슬라는 무조건 나와라 이렇게 공포를 해버렸거든요. 집에서 자빠져서 일하는 꼴은 못 보겠다. 뭐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을 해보니까 뭐 그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성이 아무튼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젊은 분들도 혼자인 경우들도 있고, 약간 성격 자체가 내성적인 사람은 혼자 있어도 그렇게 우울증까지 잘 안 가요. 그런데도 아무튼 뭐, 혼자 사는 부류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발적 혼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자발적 혼자가 이제 나는 자연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도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약간 뭐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별 사연들이 다 있겠죠. 아니면 그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혼자인 경우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자발적 혼자하고 그 다음에 상황적 혼자.
상황적 혼자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자발적 혼자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고 약간 다르죠. 그리고 특수한 경우는 뭐 깜빵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문관, 절에서 참선하시는 분 중에 무문관, 그거 혼자입니다. 혼자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밥만 밖에서 넣어주고, 깜빵하고 똑같아요. 단지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갔느냐, 안 그러면 징벌적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느냐, 뭐 이런 차이만 있는 거지 사실은 똑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종류의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구조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타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혼자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상. 그러니까는 인간의 진화론상에서 봤을 때 혼자 살았으면, 만약에 혼자 사는 게 다 행복한 거면 혼자 사는 걸 추구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화하는 동물도 있어요. 그게 이제 호랑이 같은 애들은 다 혼자 사는 쪽으로, 그러니까 모여서 사는 건 잠깐이고 조금만 성장하면 다 혼자 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화할 때 혼자로 진화하는 종류가 있고 떼거리로 진화하는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사실은 떼거리로 진화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의 문제를 단순히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마치 그거는 뭐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상황이 다 변화되면 행복은 언젠가는 깨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행복이 있다. 행복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기본적인 거를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한데, 우리는 근데 계속 이런 것만 봐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의 추구라는 건 행복 추구입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 추구고, 그것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종교가 다 있는 거거든요. 어떤 종교든지. 그래서 행복에는 두 종류의 행복이 있습니다. 무상한 행복, 그러니까 변화되는 행복, 계속해서 지금 상황들이 바뀌는 행복. 여러분도 하루에도 이거는 뭐 수십 번도 겪는 거고, 자식과 관련해서 아니면 결혼과 관련해서도 저런 게 다 무상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 좋았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상황들이 또 바뀌는 거고,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식이 크면서 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반려동물이나 이런 걸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어저께도 제 조카애가 반려동물 뭐 키우는데 몇 살이냐 이랬더니 7살이래. 그러면 그럼 이제 점점 좀 심각해지겠는데? 그 정도면 거의 인간으로 치면 한갑 아니야? 이제 이렇게 제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선호한 2층인데 개 산책시키는데 개 무릎 나갈까 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뭐 가야겠다는 동물, 이런 식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개 같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삼촌은 꼰대가 아니기 때문에 차마 대놓고 얘기하지. 난 교양인이잖아. 제가 보통 때는 굉장히 자상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찍을 때만 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아니 2층이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연세 드신 개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쪽으로 가야겠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아니 이제 그런 문제들도 나오는 거. 그래서 더 심해지면 네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내가 그 얘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걔도 이제 오래 키워보신 분 알잖아요. 한 10년 정도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거기까지 살지도 못해요. 지금 집안에서 놓고 키우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우리 옛날에 밖에서 클 때는 그렇게 사는 개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바닥에서 빙빙 굴러다니고 있을 때, 조선시대 때 평균 50도 채 안 됐다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신사임당 47, 율곡이 49에 죽었는데 단명했다는 기록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왜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죽느냐? 환경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웰빙으로 살 때 자고로 일찍 죽었다. 농약 먹은 뒤부터 인간들이 오래 살기 시작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온도하고 항상한 걸 먹을 수 있느냐, 깨끗한 거를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별 얘기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토피였죠. 너무 깨끗해서 아토피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에서 흙바닥에서 좀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는 지저분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깜도 안 됐지. 어디 이놈 자식들이 말이야 그런 정도 아토피 같은 게 어디 오겠어? 물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너무 깨끗하니까 조금만 이제 문제가 생겨도 피부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리는 워낙 지저분한 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땅끄지 같이 있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땅에서 놀이가 다 땅이었어. 공기를 하든 뭐 땅 따먹기를 하든 대부분 땅 흙바닥. 그렇다고 그 흙바닥이 깨끗한 흙바닥이냐? 지금보다 훨씬 지저분한 흙바닥이죠. 그 동물 배설물도 많고 개들도 그냥 막 이렇게 다 뛰어다니고. 아니 그게 서울 현실입니다.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도 그렇게 거지 같았어요. 그리고 아저씨들 뭐 이거 그다음에 시민의식 다 진짜 거지 같아가지고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지 같아서 뭐냐면 길거리에다 쓰레기가 지천이었고 보도블록에는 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에 가면 그거를 껌 띄는 울력 시간이 있을 정도였었으니까 그런데도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껌이 있어.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건 아 롯데는 이래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근데 지금은 사실 길에 다녀도 껌 자국도 없죠. 껌 자국 발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예전에는 쓰레기통도 진짜 가깝게 있었다니까. 전부 길에 줄줄이 쓰레기통이 있어도 시민의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냥 버렸고 지금은 쓰레기통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쓰레기를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못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꼭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만큼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사실 깨끗해지면서 오래 살게 된 거고 개도 마찬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슬퍼지는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 긴 기간 예를 들어서 인간도 마찬가지고 한 70부터 한 90까지 아니면 100까지 여러분이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중에서 70 정도면 버팁니다. 근데 이게 80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몸 작동이 다 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좀 우리 모두의 불행인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방법이 없을 걸 그거는. 그리고 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행복했다가도 또 불행해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관계들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행복.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1차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이 그러니까 변화의 행복이 있고 사실은 항상한 행복. 진짜 인간이 추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데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이거고 2차적으로는 이거예요. 항상한 행복. 완전한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는 거죠. 불교도 행복만이 지선이다. 최고의 선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완전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완전한 행복.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이 완전한 행복은 간단한 거니까 그냥 얘기만 할게요.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유신론적 종교는 그러니까 신을 믿는 종교, 신 중심의 종교는 이 행복이 신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데는 천국에 가면 신에 의해서 세팅이 돼 있는 거야. 행복 조건이. 그래서 거기에 네가 들어만 가면 행복한 거야. 마치 바다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더우니까 우리가 해수욕하고 그 안에 풍덩풍덩 들어만 가면 되듯이. 예. 그런데 이제 저거의 이제 최대 단점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아편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이 동시에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조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비교하면서 행복을 느끼거든. 비교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카폰, 벽돌폰 이런 거 쓸 때 행복했었다고. 그리고 아이폰 이런 거 나왔을 때도 처음에 산 사람 처음에 그 당시 100만 원이면 공짜 폰이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 100만 원짜리를 사야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도 된 일이지만 행복한 일이었었어요. 사실은.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명품이지. 하지만 지금 이제 일반화되면 그걸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행복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지급하는 그런 전제 조건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30, 40씩 너네에게 줄게. 혼자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고맙죠. 그런데 그런 시절이 지금 도래했죠. 그게 노령연금이거든요. 노령연금. 그걸 받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 물론 고맙지. 안 주는 것보다 고맙지. 그렇게라도 해서 어른들한테 그 큰 도움이 되는데 한 달이라도 안 나오거나 뭐 좀 깎읍시다 이러잖아요. 그럼 동사무소 가서 머리끄댕이 자꾸 싸운다. 왜? 모두에게 주니까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누가 자식이라도 한 달에 40씩 줄게요, 드릴게요.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걸 모든 사람에게 주면 그건 행복 조건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그걸 생각하면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복지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게 행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건만 가지고, 외부적 조건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아편밖에 없어요. 아편을 모두에게 투여하면 그 사람, 그건 다 행복해. 100명이면 100명이 다 행복해. 그런데 조건을 가지고 100만 원을 줄게, 1000만 원을 줄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죠. 처음에 받을 때는 행복했겠지, 그것도. 그런데 지금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씩 어른들이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행복하냐? 아니, 그거는 그냥 그렇게 받는 거야. 그리고 그거 받으려고 어른들이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재산을 뭐 이렇게 빼고 어떻게 명의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나는 40을 받아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받고 그러다가 자식한테 명의 잘못 넘겨줬다가 뺏기는 분도 받고 별 경우가 다 있죠. 아니,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의 모두에게 주는 것은 행복 조건이 꼭 안 됩니다. 행복 조건이. 그래서 이제 이 신에 의한 천국이라고 하는 행복이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난만 극복해도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옛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쌀밥에 고깃국 자체가 행복이었다니까. 그게 입밥에 고깃국이라고 하는 아예 말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 있잖아.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잖아. 입밥에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행복이었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다 먹고 있는데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왜? 평준화돼 버렸어. 평준화돼서. 쌀밥 먹으면 행복합니까? 햇반이 그렇게 행복해? 햇반 팔아 먹는 놈이 행복하지. 햇반이 행복한 게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 조건이 행복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진짜 인간이 미개할 때는 갖춰지면 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갖춰만 지면. 근데 사실 인간은 비교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두에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작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사람이 행복을 다 느끼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진리를 자기가 성취함으로 인해서 내부적 자유를 얻는다. 그게 깨달음, 열반, 해탈, 수행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동양학적인 사실은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이런 생각을 했고 중국의 공자나 그 다음에 노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값이라고 하는 걸 불교에서는 법, 다르마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거고, 도교에서는 도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내가 체득함으로 인해서 이건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도달할 수 있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부적 환경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부처님은 출가하지 않았을 거다. 공자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고, 공자는 어차피 그 쩌리에서 시작한 인생이기 때문에 엄마 안징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씨바지로 들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 다 갔었잖아요. 그 태산에도 가고 공자 국부 무덤에도 가고 공자 무덤에도 가고 대성전 거기 다 가봤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전공도 했으니까 거기서 인생 승리를 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공자이기 때문에, 공자 같은 경우는
정확한 비유가 안 되는 거고, 공자나 예수 같은 경우는 정확한 비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절 정확한 비유가 안 돼. 그런데 붓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가 왕자 출신이었고 왕위 계승설 1위자였는데 왜 출가하느냐? 그것은 그것만 가지고, 물질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판단해 본 거죠. 그리고 이 판단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안 가져본 사람은 그 판단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을 비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그걸 가졌기 때문에 놓기가 쉬웠고 우리 같은 쩌리들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놓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명품을 칠갑을 해본 사람은 야, 그 명품 지겨운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야, 보세가 더 좋아. 10년 동안 적금 넣어가지고 한두 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가 잘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무슨 꼭 차별적 발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다. 단, 뭐가 있냐면, 부처님만 그랬던 게 아니고, 뭐, 순치 황제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최고 권력 아니면 최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출가하는 상황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꼭 가진 것만 갖고 행복한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종교고, 그 다음에 인간이 결국 이걸 추구하는 거지, 변화되는 행복은 계속 바뀌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향유 대상은 돼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 항상한 걸 추구하는 게 다 종교에서 말하는 나중에 행복이에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신이 주는 행복,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안 깨지는 행복이에요. 안 깨지는 행복. 전제가 이게 안 깨지는 행복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몰라. 나도 천국에 안 가봤고 내가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안 깨지는지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종교에서 말하는 건.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 내가 그게 안 깨지는지 깨지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저는 사실은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또 달라요. 또 달라.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 거를 생각을 딱 정리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철학이에요. 새로운 철학적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실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그 종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걸 다 증명할 수 있느냐? 아니, 사실은 그렇게 안 돼. 하지만 유기체는 모두 다 이걸 추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안 깨지는 행복을 추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설마 뭐 불행을 추구하진 않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행복의 방향이 사실은 여기에요. 그래서 무상한 행복, 그러니까 변화되는, 계속 변화되는 행복. 그거는 뭐 우리가 하루 안에도 수십 번도 더 있어요. 저거는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끝도 없이. 그리고 그거는 내 안에서도 작동하는 거고, 밖에서 다른 사람 아니면 조건 속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바로 왔어. 내가 가자마자 바로 왔어. 그러면 행복한 거고. 저는 이제 버스는 안 타니까, 저는 지하철을 타니까, 지하철도 어떤 때는 가는데 이렇게 딱 출발하는 거, 문 닫히는 거 있잖아. 저걸 뛸까? 갈까? 뛸까? 더 쪽팔릴 때는 어떠냐면, 뛰어서 들어갔는데 한참 있다 문이 닫혀. 굳이 안 뛰어도 되는데 사람 없어 보이고로, 에이씨 이게 뭐야.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그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타고 내려가면서 짱구를 굴리거든요. 나름 짱구를 다 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내가 여유롭게 딱 타면서 다치겠다 하지만 앞에 가니까 쓱 다치는 걸, 이거 발목이라도 한번 끼워 넣어야 되나. 저 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발목 끼면 열어주거든. 타고나서 쪽팔리잖아. 타고나서 쪽팔리잖아.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먼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뭐 내가 시간 맞춰서 제대로 잘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만 행복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이렇게 잠깐만 더 자자 이러다가 또 하면 불행한 거고, 짜증이 나는 거지. 자기한테도, 자기 스스로도 짜증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했지? 막 이러면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있고, 환경이나 안 그러면 대인관계랑 관련해서 벌어지는 조건들도 있는 거죠. 그게 하루에 수십 번 뭐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해 보면 행복에 대한 추구 중에서 가장 단선적이고 표면적인 게 뭐냐면, 외부적인 조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그러니까 감각쾌락적 행복이에요. 돈이 많거나, 안 그러면 뭐 술 먹거나, 안 그러면 뭐 이성적인 거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물건을 사거나,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지위가 올라가서 나신하거나, 이런 거 다 사람들이 행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 나이대에 달라. 뭐 이성적인 거나 이런 것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제가 인기가 있는가 봐 이러지만, 5, 60 돼가지고 그러면 저게 정신을 못 차리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물론 뭐 김용건 씨 같이 저런 저런 케이스도 있지만, 사람들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창피하다와 더불어서 부럽다도 있었고, 막 별로 뭐 이게 판단들이 다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잖아. 저도 처음 듣고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야, 이게 참 인생이 저런가? 인생은 해교 가치가 아니고 인생은 김용건 가치가 되는가? 이게 또다시 이게 참 재밌지. 그래서 그게 이제 1차적 행복이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돈 없는 사람보다는 행복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주목하는 거는 꼭 그 나이 때 해볼 수 있는 거는 해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놓치면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연애도 젊었을 때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 돈에 대해서 악착 같은 것도 사실은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까지 돈에 대해서 악착 같으면 사람이 추접습니다. 쟤 왜 저렇게 사노? 이렇게. 제가 사실은 답사 간다고 이렇게 올렸더니 누가 비싸대. 우리는 25인승, 28인승 이런 버스, 리무진 버스 이런 거 타는데, 리무진 버스하고 일반 버스하고 가격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돈 10만 원인가 차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2배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사람 인원이 2배가 들어가잖아. 맞잖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봐.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대부분 지금 5, 60대 뭐 이런 분들인데, 야, 서울에서 경주 오기만 하면 죽는다. 45인승에 꽉 차가지고 한번 오면 뭘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이게 마비된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로서는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침에 와가지고 경주에 와서 뭘 보려고 하면 한 3시간, 뭐 4시간 가까이 와야 될 건데, 서울에서 경주라고 하는 게,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닭장 같은 45인승에 꽉 차서 올 거냐? 아니면 돈을 얼마를 더 내더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그 오는 시간이라도 약간만, 그렇다고 그게 편한 것도 아니요. 왜? 60이면, 나이 60이면 60 자체가 힘들다니까. 60의 무게가 있다니까. 맞아. 70이면 70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20대, 30대는 돈을 절약하는 게 오히려 나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60, 70이 되면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가 진짜 사람 골로 간다니까. 그래서 이런 판단들도 사실은 되게 재밌는 판단이에요. 그 적절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 근데 그 나이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한 60, 70, 뭐 한 50 넘어가면 차라리 몸 좀 편한 게 낫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1, 2만, 몇만 원 더 절약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신체적인 부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와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를 뭐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선순위를 뭘로 둘 거냐. 그러니까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하면 45인승도 돼요. 걔네는 돈이 더 중요해. 왜? 몸이 버텨요. 여러분은 몸이 갑니다. 왜? 이미 가 있으니까. 더 가지. 그래서 각 시대에 맞춰서 자기 나이에 맞는 행복 조건들을 찾고 그것을 향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대에 꼭 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가 내가 행복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평생을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은 거진했어. 나 사실은. 그런데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밥을 먹어도 다 한 가지만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시켜요.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을 보든지 뭐 글을 쓰든지 이런 쪽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면 행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데 문제는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겨.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머리 헤어스타일이 우리 같이 이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는 거고, 여러분도 한 가지 헤어스타일만 계속 해봐. 그러면 시간이 절약되고 계속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고 생각해봐.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시간이 이게 훨씬 많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같이 약간 이렇게 태어날 때 비범하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저는 행복 조건을 줄여서라도 그런 외부적 조건을 단순화시키고 에너지를 몰아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을 못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데도 제대로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뭐 스키를 타러 가봤나 뭐 해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쳇바퀴 돌듯이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야. 그런데 그게 경험 문제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경험 문제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 외부적으로 넓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약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 사람들에게 안 그러면 다 좀 벌릴 수 있으면 많이 해봐라. 특히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서 만족도를 높여라.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해줘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프지. 세상에 수영장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있다는 걸 안 믿기지. 그것만 아니고 거의 해본 게 없어요. 제가 거의 해본 게 없어. 그냥 딱 짜여진 마치 무슨 고등학생 그 학교 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살았어. 그리고 거기서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부 몰빵을 하는 거지. 몰빵을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1년에 내가 책을 뭐 보통 한 4권 이상 만드는데 그게 되겠어요? 책 만들어야 되지. 게다가 논문도 내가 등재지에 얼마를 쓰는데 지금까지 쓴 게 한 180편 이상 썼을 거예요. 등재지만. 일반 글 말고 등재지만. 그게 우리나라 인문학자 일이라니까. 계속 내가 일이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시간 투자가 엄청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는 내가 에너지를 모았었고, 근데 이거는 전문가가 될 사람만 이렇게 살면 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의 행복 만족도를 높이면 외연을 넓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맛집이 있으면 다 이렇게 한 번씩 가보고, 줄도 한번 서보고, 그것도 젊었을 때 줄 쓴다.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저랑 같이 예전에 같이 있었던 선생님이랑 그 교수랑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양반이 저쪽에 그 국수집 잘하는 데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이래가지고 갔더니 줄이 내가 보기엔 한 20분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옆에 갑시다. 꼭 희한하게 그 맛집 옆집은 또 비어있다. 거기는 줄이 있는데 이쪽은 헐렁해. 그래서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의 맛집 국수를 먹으러 갔다가 그거 못 기다리고 이쪽을 먹고 온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가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이 비슷한데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줄 서서 드셔보세요. 너무 연세 드시기 전에. 너무 연세 드시면 80 먹어서 그거 어떻게 줄 서 있어. 다른 사람 눈도 있는 거잖아. 저 할매는 도대체 뭐요, 정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화두를 잡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맞는 거.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하더라도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는 없고 다 그 시기에 맞는
뭐 연애도 마찬가지고 뭐 이상한 짓도. 그래서 제가 젊은 애들한테는 저는 염색하는 것도 저는 좋게 봐요. 뭐 흰머리도 됐다가 노랑머리도 됐다가 뭐 이런 야 그거 그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거지. 60 먹은 사람이 흰머리로 그건 염색이 아니고 그냥 자연이지. 자연이다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염색 못 해봤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흰머리가 지금 염색은 지금 쇠가 빠지게 하고 있지. 근데 그 염색이 아니지. 염색은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그 염색이 아닌 거지. 예, 젊은 애들이 하는 그 색색의 염색이 아니고 그냥 자신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검은색으로 검은 거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검은 머리가 날 확률이 좀 더 있어. 그건 한의학적인 얘기. 쓸데없는 얘기고. 자, 아무튼 가봅시다. 그래서 저런 쾌락적 행복은 외부적 조건하고 관련이 돼요. 더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돈만 많이 가지는 게 아니고 외모나 성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잘생기면 먹고 들어가는 거지 뭐 그걸 뭐 말이라고 그래요. 여자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그런 말 싫어한다니까. 마음이 고와야 된다는 둥 야 그거는 안 생긴 사람들끼리 상태 안 좋은 사람들끼리 위로하는 말이야.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 어디 그런 개구라를 쳐. 내가 그런 얘기 진짜 싫어하거든. 마치 그게 진실인 양. 야 너네는 안 살아봤냐? 그게 맞냐? 이쁘고 잘생기면 정우성이 왜 고졸도 아닌데도 저렇게 되겠어. 잘생겨서야. 왜 그런 생각을 해봐. 그건 뭐 말 하나만 하지. 그래서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돼요. 뭐 마음이 고와야 되고 대학 가면 살 빠져요. 뭐 대학 가면 애인 그거 똑같은 얘기. 살 안 빠져. 대학 간다고 살 빠지는 게 어딨어. 적게 먹어야 살 빠지. 대학 간다고 왜 살이 빠져.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게 낚는 말이잖아. 그리고 수술도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마음이 고와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고우냐? 내가 본 바로는 상태 좋은 사람이 마음도 곱더라.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이게 약간 이렇게 피해의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한데 형편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성격이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성격이 강합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물이 좋으면 뭐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면 성격도 안 좋아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거라도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율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성격 좋을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꼭 남녀평등 강력하게 주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꼭 뭐 그런 건 아니더라. 인물 좋은 사람 별로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 근데 보면 비슷해. 그것도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런 외부적 감각적 쾌락을 주장하는 경우들은 가장 일차적인 거고 저거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저거는 뭐 개도 하는 거지. 대우받고 돈 많고 돈 쓰고 돈 쓰는 게 재미지 뭐.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통장에 찍혀 있는 건 내 돈이 아니다. 내가 쓴 것만 내 돈이다. 내 경험의 발자취로서 남긴 것만 내 돈이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돈을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큰 액수를 한번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 건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고 얼마를 내가 평상시에 쓰느냐가 사실은 내 경험으로 축적되는 거고 내 돈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건물이 100억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사는 집이고 나는 못 쓰고 결국 내 자식한테 넘어갈 거예요. 네 거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네 거냐?
통장에 찍혀 있는 게 진짜 네 거냐?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문제는 없었어. 왜냐면 옛날에는 통장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다 현물로 왔다 갔다 돈이에요. 그럼 막 엽전꾸러미로 막 이렇게 있었으니까 돈깨, 그 돈깨 짱 박아놓고 가끔 열면 거기서 벌레가 생기잖아. 그게 돈벌레. 아니 맞잖아. 그게 짱 박아놓는 거예요. 돈깨를 그냥 보이는 데 놓는 게 아니고 어디서 짱 박아놓으니까 거기가 습지니까 그 돈벌레 같은 거 다리 많은 애, 걔 이름이 뭐더라? 그 있죠? 다리 많은 애, 다리 자르고 가는, 나 제일 싫어하는 애들. 아니, 그게, 있어요. 그 외국 이름이 있어. 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됐은 시절에는 내 돈이 게 눈에 보이는 거고, 지금은 사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쓸 수 있을 때 써라. 그게 내 거다. 그게 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너무 자본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써야 돼. 그렇게 해서 경험을 축적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을 쓰려고 해도 쓸 데가 없다니까. 쓸 데가 점점점 나이 들면 돈 쓸 데가 없어집니다. 옷 살 일도 없고 그다음에 뭐 가방 살 일도 없고 계속 없어져. 일들이 없어져. 그리고 외식할 일도 없어져. 안 나가. 아니, 점점 그렇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쓸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써라. 물론 뭐 빚내서 쓰고 뭐 죽도록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용기도 없지.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가 있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지. 뭔가 대찬 인생을 살았겠지. 약간 똘틱하게.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보면 돈보다 명예로 더 넘어가요. 사람들이. 여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갑디다. 그러니까 뭐 바람 피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던 사람도 60 넘고 70 넘어가면 뭐 뭔 바람을 펴. 잘못 바람 피려다가 싸대기 맞아. 같은 동성끼리 왜 그러냐고. 내시는 아닌데 내시가 됐지. 이게 천연 내시가 됐지. 천연 내시. 마치 여러분들이 그 염색은 안 했는데 탈색이 된 것처럼 천연 내시가 됐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명예 쪽으로, 그러니까 권력이라든가 자기의 그러니까는 위치가 흔들리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권력을 더 가지고 힘으로써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이 권력이라는 또 다른 힘, 그러니까 육체적 힘은 떨어진 거고. 그래서 권력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저도 그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해 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설득력도 있죠. 왜냐하면 육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서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시들이 욕심이 훨씬 많습니다. 내시가 욕심이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뭐 자식 욕심도 있습니다. 내시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양자들이고 뭐 결혼해서 살거든요. 내시도 조선시대 때. 근데 왜 내시들이 저렇게 욕심들이 많으냐. 사실 물려줄 자식도 없잖아. 지 자식이 아니잖아. 저건 양자니까. 지 혈통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왜 저렇게 권력욕, 그 다음에 재산욕이 많냐면 한쪽 능력이 차단됐기 때문에 대리 만족으로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남자도 그게 이제 그런 게 뭐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런 권력 쪽이 더 강해질 소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내시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디가 한 군데가 차단되면 물은 있는데 물에 물길이 여러 개로 뻗어나가다가 한 군데가 물길이 차단되면 다른 물길이 세지겠지. 그래서 돈은 놓을 수 있어도 명예는 끝까지 못 놓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몰라. 저는 명예가 없으니까 맨날 뭐 쩌리로 이러고 살고 있는데 뭔 명예가 명예 포기했지. 말하는 투 봐봐라. 이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의 말투인가. 명예 없어도 돼. 난 재밌는 게 더 좋아. 그리고 폐쇄된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행복인 거고, 그리고 저거에
어느 정도 이상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도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왜? 돈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말하면 식색이거든. 그 기저에 돈이 있는 거지. 식색이 인간의 욕망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식이 색보다 앞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더 중요해요.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끊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지. 나이 먹어도 한계가 있고 뭐 밥을 먹어도 그래서 예전엔 로마에서는 밥 먹고 먹는 거 먹고 맛있는 걸 먹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죠. 인간인 이상 이건 뭐 우리가 찌양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먹을 수 있겠어? 푸드파이터 뭐 못 먹잖아. 뭐 많이 먹어야 이만큼 먹으면 걔네 그 먹방 하는 애들도 한 20인분 먹으면 먹지. 더 이상 뭐 100인분을 먹겠어. 1000인분을 먹겠어. 상자까지 다 뽑고 와서 여기까지 다 채우나? 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그걸 이제 토해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뭐 깃털 같은 거를 대고 뭐 이렇게 그런 토하는 약 같은 걸 개발해서 토하고 또 먹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아니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다.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도 그 맛에 대한 탐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아무리 토하고 먹어봐라 네가 얼마나 먹을 수 있겠나. 그게 다 제한이 있는 거죠. 제한이 있는 거죠. 뭐 술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쾌락적이겠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뭐 알코올 중독되고 이러면 골로 가는 거죠. 뭐 지가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런 거의 한계는 사람들이 느끼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 끊어지냐면 90 넘으면 거의 다 끊어질 겁니다. 이성적인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거의 다 끊어질 겁니다. 물론 좀 더 맛있는 게 좋겠지만 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번거롭다? 그럼 포기할걸? 90 넘어가면? 그냥 단순한 게 좋아. 이렇게 될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끊어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추구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 저게 그렇게 대단한 거지. 하지만 영구적인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쇄된 행복. 제가 비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부탄의 행복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약간 저는 쩌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 두 종류의 행복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있으면서 행복한 거. 그건 누구나 돼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행복인 것도 잘 못 느껴져요. 그냥 폐쇄 속에서 오는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크게 불행을 못 느끼는 거지. 그냥 평온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혼자서 방 안에 자빠져서 있어봐.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 별로 없지 뭐. 누가 거슬리는 게 뭐 있어야 뭘 스트레스를 받지. 그런데 그런 게 행복이냐? 저런 게 만약에 행복이면 원시인이 행복한 거예요. 동물 다 행복한 겁니다. 그럼 동물로 돌아가야지. 인간이 문명을 이루면서 왜 살아야 돼? 아니, 제가 부탄의 행복을 비판할 때 저는 처음부터 부탄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부터 저것들은 행복이 아니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남한보다 행복하다니까. 북한이. 자,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그지같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는 딱 제한된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게 뭔 행복이야. 그래서 북유럽의 행복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행복 지수를 조사하거나 이러면 제일 언제나 나오는 게 북유럽 3개국.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 나오고 스위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잘 사는 나라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사회적 안전이 어느 정도 이상 이루어져야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개방의 행복. 개방의 행복. 부탄 같은 데는 북한이나 부탄 같은 데는 조금 폐쇄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본 것도 없고 아무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그냥 김치에 밥 넣고 먹고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그지같이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었었다니까. 하지만 그거는 깨지는 행복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돼. 그냥 산속에서 나는 영원히 안 나올 거야. 무릉도원 같은 데서 무릉도원이 지그들끼리 사는 공동체예요.
그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보면 공동체 전란을 피해서 진시황의 난을 피해서 난도 아니지 진시황의 그 혼란기 진나라가 들어서는 혼란기를 피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네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정도예요. 노자식으로 말하면 소국과민이라고 하는 건데 조그만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친족끼리 이렇게 그냥 모여서 사는 거지. 외부적인 거 다 차단하고 간섭 안 받고. 그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안 나오면 가능성도 있어. 근데 그게 인간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지. 그게 올바른 인간의 삶이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런 폐쇄된 행복은 반드시 깨집니다. 부탄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했다가 자본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관광객 들어가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비쳐 보이는 거지. 내가 얼마나 쩌리인지가 보이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도시락에 진짜 콩자반, 김치, 멸치 이것만 싸갖고 모든 한반 애들이 60명도 넘어 그때 한 70명 가까이 됐었어요. 제 기억에. 그렇게 싸우던 시절에는 지그들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다니까. 알고 보면 쩌리였던 거야. 그런데 누군가 소세지를 싸오고 계란을 부쳐오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공기, 그 다음에 뭐 비석치기, 자치기 이건 다 자연에서 재료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놀이를 할 때는 사람들이 다 평등했어요. 그냥 나뭇대기 하나 잘 꺾으면 되는 거고 공기 이렇게 주스면 되는 거고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러다가 동그란 딱지가 들어오고 훈장치기 뭐 이런 게 생기면서 훈장은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 차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못 가진 사람의 소외가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그런 거 만들지 말고 그냥 다 우리는 옛날에 땅 따먹기, 공기, 그 다음에 저 뭐 자치기 이런 것만 하면서 비석치기 이런 것만 하면서 평생 삽시다. 미친놈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명을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원시사회로 돌아가겠다는 거지. 돌 갈아서 써 그러면 신석기 뭐 이런 거 하면 된다. 그때는 계급도 없고 그냥 좋은 돌도끼는 뭐예요? 그러면 갈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행복이면 인류 문명 자체 그 다음에 인간이 왜 이렇게 진화했겠어. 그 상태로 그냥 정치돼 있겠지. 동물처럼. 그래서 이거는 깨지는 행복이에요. 이것도 깨지는 행복이고 이것도 깨지는 행복이에요. 근데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제가 보기엔 그냥 미친놈입니다. 지 상황 판단도 못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결핍이 주는 행복, 스스로 폐쇄돼가지고 그런 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정확하게. 착각입니다. 네가 착각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자연이다라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줄게요. 다 포기하고 나온다. 행복하면 포기할 것 같아? 안 해. 행복하면 포기할 것 같아? 안 포기한다니까. 다 나와. 다 나와. 시골에서 그래 농사 지으면서 전원생활 행복해요. 100억 줘봐라. 다 나온다. 부탄하고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부탄도 그렇게 깨지듯이 북유럽 잘 안 깨져요. 왜? 지그들이 상류층에 있으면서 그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내가 북유럽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저것들은 진짜 배부른 놈인 것 같다. 직장도 마음에 안 들면 때려쳐버리더라니까. 우리는 직장을 이렇게 좀 때려칠 때는 굉장히 고민하는데 왜냐하면 걔네는 직장에 댕기는 사람하고 직장 안 댕기고 그 실업수당 나오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차이는 있지. 한 70% 정도를 맞춰줘. 이러면 내가 굳이 직장을 가야 될까? 그러니까 상사가 잔소리 해버리면 때려쳐버려. 에라이씨 이러면서. 아니 꼭 북유럽의 행복이 맞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걔네는 현실 속에서 다른 것들과 충돌하면서도 그 행복이 유지되는 거고 부탄이나 나는 자연이다 같은 거는 충돌하면 무조건 깨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나 저런 데도 북한이나 저 중국도 왜 끊임없이 통제를 하려고 하겠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북한은 더 통제 국가고 중국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SNS들이 못 들어가잖아. 다 지그들 막아놨잖아.
물론 그게 막힌다는 생각 자체도 웃기는 생각이긴 한데, 그건 뭐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지.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그냥 오픈합니다. 감추는 놈들, 그 다음에 어떤 속에서 있어서 그게 돼요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쩌리들입니다. 미안한 얘긴데. 그리고 지가 진짜 좋아서 하면, 나는 자연이다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봐봐. 1000억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나는 자연이다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부처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거 더 큰 걸 얻으려고 버린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자연인으로 돌아간 게 아니야. 더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넘어간 거야. 그 위로 올라가려고 버린 거야. 마치 뭐하고 똑같으면 내가 돈 더 불리려고 베팅한 거야. 베팅한 거. 테슬라, 뭐 어디 코인 뭐 이런 데 베팅한 거야. 나 돈 더 벌려고. 그건 버린 게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 1000억 가진 사람이 자연이다로 다 버리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만 그쪽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돈을 줄 테니까 나올래요? 하면 거의 대부분 나온다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한쪽이 우위라는 얘기지. 평등 관계가 아니에요. 걔네는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면서 나는 소신 있게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도 속이는 그런 행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좀 비극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욕먹을 각오하고 그냥 쓰는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가장 현실에서 추구하기 좋은 행복 조건이에요. 자기 조절을 어느 정도 해서 행복한 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월급이 낮은 사람들은 불행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월급이 높아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행복해져요. 이렇게 올라가. 그래프가 올라가.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200만 원 버는 사람이 행복하고 200만 원 버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행복하고 3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400만 원 버는 사람이 행복해. 한 달 월급이.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400에서 500 정도가 되면 그래프가 옆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냥 옆으로 쭉 가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돈만 갖고는 행복이 안 되는 거야. 이 그래프는 시사하는 게 굉장히 커요. 돈을 부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통계에도 나와. 이혼율은 높지만 재벌의 이혼율은 극히 낮다. 왜? 돈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든 지랄을 하든 그냥 산다는 거예요. SK도 아직까지도 이혼 안 했잖아. 이혼 안 하잖아. 일반직 같으면 벌써 했겠지. 그래서 400 이상 되면 기본적인 먹고 쓰는 것들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만 갖고는 못 산다는 거지. 내가 돈만 갖고 밥만 먹고 살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삼각김밥 먹다가 짜장면 먹다가 뭐 한정식 먹고 이러면 이게 만족도가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 그게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조절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기 조절. 자기 조절.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소확행. 소확행. 그냥 소소한 거지만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외부적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부적으로 내 자신을 약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다 그렇게 찝쩍거릴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래서 저는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행복의 조건 중에 경제는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다. 다른 사람하고 틀려.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행복해요. 그건 미친놈입니다. 그건 미친놈입니다. 그거는 네가 스스로 현실 자체를 직시하지도 못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자본주의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기본은 해야 돼요. 다.
그러니까 평균 이상은 갔을 때 행복한 거지. 학교도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때만 해도 그게 대학 정도가 평균 학력이었고 지금은 대학원 정도가 평균 학력이에요. 그 평균 학력을 넘어서 있으면 학력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특징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가방 끈긴 사람을 대수롭게 안 봅니다. 그냥 너는 사람이야 이렇게 봐버려. 그런데 그게 그보다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방 끈긴 사람을 굉장히 선호해요. 왜? 뭔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그 평균 학력이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너 쉽게 말해서 중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 계속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제가 절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던 게 뭐냐면 지금 기성세대 저보다 연배가 위에 된 스님들이 그렇게 가방끈이 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면 사람들이 좀 양보해줘.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살았지. 절에서 편하게 살았지. 근데 저한테 누가 뭐 박사 받았어요 이러면 논문 보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씨 논문이 있다고 써?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버리거든. 그냥 개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너는 인생을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력에 대해 생각이 달라요. 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도. 내가 어차피 돈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내가 동네 부자야. 그래서 나 건물도 몇 개 있고 그래서 몇백억 부자야. 그건 이 동네 얘기지. 진짜 돈 있는 사람한테 가면 어디 쩌리 같은 게 와가지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대한항공 대한항공 비행기의 그 백 사건.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대단한 야, 씨 어떻게 출발하는 비행기를 뒤로 가게 만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돈 있는 재벌들이 보면 전용기 타지 저게 어디 거지 같은 거 돈도 없는 게 꼭 그 일반 버스 같은 거 타다가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저런 사건을 터뜨려. 전용기를 탔으면 백을 하든 하루 자빠져 차고 가든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그게 언론에 나왔을 것 같아? 안 나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입장에 진짜 돈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쩔이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테슬라 생각해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사는데 뭐 50조 원인가 한 방에 주고 샀대.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병신 짓이야. 꼭 거지 같은 것들이 꼭 저런 사건 터트려요 라고 말하겠지. 물론 일론 머스크가 대한항공을 모르겠지. 모르겠지. 나도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50조 한번 질러봤으면 좋겠다. 그거 얼마예요? 50조. 일시불 결제해 주세요. 아이씨, 너무 멋있지 않아?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릴까요? 아, 됐습니다. 우리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너무 멋있잖아.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마음 먹고 뭐 물건 좀 비싼 거 하나 사면 이거를 할부를 몇 달을 해야 되나. 그리고 더 추접스러운 거는 뭐냐면 꼭 카드 이렇게 뒷면 봐가지고 이게 내게 무이자 몇 개월 되지? 막 이런 거 막 머릿속으로 생각. 저도 그래. 이게 다 쩌리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게 뭐 쩌리의 삶이지. 그리고 무이자 할부 안 하고 싶은 건데도 인터넷으로 물건 사다가 무이자 할부가 6개월 되면 그냥 무이자로 나도 모르게 무이자로 이렇게 손이 넘어가는 너무 슬프지. 그것도 뭐 100만 원짜리를 사면서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한 10만 원짜리 사면서 그러고 있으면 아 이게 나이 먹고 이게 할 짓인가 이게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스스로 들지. 자괴감.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주변 사람들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 조건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집 한 채씩만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집 두 채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니까. 말빨도 좀 다르다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지.
근데 이게 너무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그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맹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맹자가 그런 거는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맹자도 자수성가형이라서 그럴 거예요. 항상한 소출이 있어야 항상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겪었잖아. 땅에 떨어진 거 그냥 주워 먹고, 남이 먹던 것도 침 바르고, 그때는 막 침을 막 뱉고 막 이래도 괜찮아 이러면서 또 먹고. 아니 그냥 상식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몰라, 여자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남자 학교에서는 그냥 상식으로 있었어. 뭐 콩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 나 한 입만, 그래가지고 한 입만 줬다가 이게 목구멍까지 들어간다. 야, 한 입이 다냐? 한 입이 다냐? 뭐 이런 식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재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가난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차릴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는 자본 조건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검소할 수도 있고 약간 더 사치할 수도 있어. 아니, 그건 관계없어. 자기 소속 집단, 그 다음에 자기의 수익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관계가 없어.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 자기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행복 조건을 만들지 못하면 이 방법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걸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건 죽자고 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보통 사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말고 이 조건에 대해 생각을 해서 자기 조절, 내부 조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행복 조건이 좀 달라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행복 조건은 뭐 죽은 뒤에 행복해요. 뭐 죽은 뒤에 될 건 됐고, 살아서 안 되는 것 치고 내가 죽은 뒤에 되는 거 거의 못 봤거든, 잘. 그래서 그런 거는 구라인 경우들이 많고, 지금 되느냐. 그러니까 뭐, 그거가 똑같잖아. 뭐, 나중에 두고 봅시다. 아니면 뭐, 제가 잘 되면 뭐 해드릴게요. 저래도 있어. 뭐 땅 팔리면 뭐 해드릴게요. 땅 팔리면 안 온다니까. 그러면 안 오면 저게 땅 팔린 줄 알아.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그 앞에서 주는 거고, 그리고 많고 적고랑 관계 있는 게 아니야. 많다고 꼭 주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습관하고 관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생각이 있지. 나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별로 대단하게 안 봐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 뭐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필요 없어. 이재용 씨가 와도 필요가 없어. 나한테 얼마를 주느냐가 중요하고, 나한테 뭘 사줬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누가 와도 소용없어. 그거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좀 추잡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올 때는 그 옆에 이렇게 쩌리들이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한다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쩌라고. 개인이 판단만 흐리게 돼.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기대감이 있었다. 기대 버렸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큰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더 잘해요. 내가 느끼기로는. 그리고 자꾸 법인카드 쓰려고 하고. 밥을 사는데도 뭐 법인카드 자꾸 피곤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조절에 대한 행복이 있는데, 요거 말고 제가 주목하는 행복은 사실은 이거예요. 현실을 관통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거 사상마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 위에서 배운다. 지금 이 역동성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서 뭐 적금 넣어서 집 사듯이 그렇게 하자 아니고, 지금 내가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관통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놈들이냐면, 명상센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행복하대. 그거 이 폐쇄된 행복이다. 그거 폐쇄된 행복이야. 그 돈을 뭐 몇백만 원을 내고 들어갔어. 나 그런 데도 봤거든요. 한 1,000만 원. 보지는 못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얘기만 들었어. 한 1,000만 원 내고 한 7박 8일 뭐 한 열흘 뭐 이렇게 있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대.
야, 1,000만 원 주면 나도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열흘 동안. 나도 너 열흘 동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런 사람 한 10명만 모으잖아? 그럼 1억이잖아. 야,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사람들이 다 짜고 하는 거예요. 뭐 음식 좋은 거 주고, 그 다음에 숙소 좋은 거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들 엄청 교육시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특급 호텔 같은 데 딱 가면 걔네들이 이렇게 딱 말하는 거라 이렇게 딱 약간 품위가 있죠. 우리 약간 쌈마이 이런 거 말고 약간 있어 보이는 식으로 딱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어.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그래 놓고 이제 뒤에 가서 저 자식은 까탈스러워. 이제 지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열흘 행복한 거.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또 원시 되는 거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당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욕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데 틱나탄 뭐 자두마을 이런 거 나 진짜 그런 거 프롬빌리지 나 그런 거 별로 대단하게 안 봅니다. 미얀마 윗바사나 하고 뭐 파옥에 가고 뭐 수련선 나 그런 거 마하시 수도원 뭐 이런 거 다 개뿔도 대단하게 안 봅니다. 왜? 그 안에 갇혀가지고 행복한 게 네가 그게 행복이냐?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집안에 집사 잘 둬가지고 좋은 집사를 둔 애완견이지. 반려동물이지. 행복하지? 야, 나 쌌다 치워줘. 이러면 사람이 치워줘. 야, 나 배고픈 것 같아? 밥을 줘.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일 위에서,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직장 생활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행복이 행복이라니까. 그 안에 갇혀가지고 야, 이거 행복해요. 그러다가 나오면 이게 인생인가? 이러다가 또 글로 가고 이게 미친놈이요. 그게 뭔 행복이야. 쩌리들이지. 현실을 살 수 없는 쩌리들. 그게 현실을 도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나 그 명상센터에 가서 그 쭈글 튀고 앉아가지고 이게 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감각 차단 상태인데 다른 거 하고 단순하게 그냥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보이고 그러면 그게 인간이냐? 당연히 다 뭐가 보이지. 제가 얘기하잖아. 나 진짜 내가 한 3시간 안에 뭐 보이게 해줄 수 있다니까. 내가 프로그램 돌리면. 그건 생각같이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막 한 4, 5일을 돌려야 뭐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건 영상 프로그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호흡을 들이셨다 내셨다 하면서 행복해진대. 장하다 이놈아. 그거 해서 장하다. 그게 행복이냐? 그러면 너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래?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20대 30대야. 지금 들어갔더니 꼰대가 위에 있어가지고 막 지랄을 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윗바사나를 해야지. 야, 그게 말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사상마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창한 거고 제 양명학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성 있는 것 속에서 내가 현실을 관통해 가면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왕양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학자예요. 굉장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장군이 돼요. 그리고 중국의 최고 명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학자 겸 제갈량 같은 사람이야. 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거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론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그런 건 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관통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혼자 있으면 혼자로서 불만이 없어요.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화합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전천후가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의 행복.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직장 생활하면 그 안에서 그것들을 관통해 나가고 뚫고 나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코드. 이게 이 행복이에요. 거기서 패배해가지고 나는 자연이다로 돌아가 놓고 야, 사람 안 보니까 꼴 안 보니까 행복해요. 꼴 안 보니까 행복하지. 꼴 보면 불행하다는 얘기겠지. 왜 행복이냐? 차단된 거지. 차단된 거지. 그래서
감정을 멈추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고 감정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가지고 타고 가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상마연이라는 게 저건 불교 아니고 양명학 아닙니까? 아니에요. 원래 저게 당나라 때 전체작용이라고 그래서 작용주의라는 게 있어요. 당나라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작용주의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을 흐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흐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에는 호호가 없어. 그러니까 나쁜 것도 하나의 흐름인 거고 좋은 것도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밀어내고 좋은 거는 사람이 끌으려고 하는데 그 전체를 하나의 통체적인 흐름의 시각에서 봐버리면 그러면 행복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재밌는 행복 추구예요. 행복 추구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를 이상으로 놓고 이거를 놓고 이 자기 조절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러한 자기 조절은 자기가 스스로 이걸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식인 건 맞아요. 하지만 더 강력하게 성공하려면 사실은 투쟁 속에서의 행복 이라는 게 가능해야 돼. 제가 불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양보, 뭐 무소유 대부분 쩌리들입니다. 못 가져보는 상황 속에서의 나타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불교냐? 불교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고 교육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불교를 보면 그건 다 잘못 본 겁니다. 뭐 마음을 비워라는 둥 뭐 헛소리들. 아이고 씨.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관통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입전수수라고 합니다. 입전수수. 입전수수.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행복론은 사실은 이 행복론이에요. 이 행복론. 그리고 폐쇄된 행복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스스로 단절. 스스로 단절된 사람들. 나는 자연이다든지 안 그러면 노년에 독거노인 되는 스타일로 가는 거고. 또 하나 명상을 추구하면서 명상센터. 제가 보기에 명상센터는 그냥 사기입니다. 그 안에서만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사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밖으로 나왔는데도 나는 그 행복이 유지될 수 있어요. 오케이. 예, 그거는 올바른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만 돼요. 그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마치 군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대에 가면 뭐 6시에 일어나. 그러면 6시에 일어나거든? 거기 계속. 그러다가 집에 휴가 나왔어. 그래도 6시에 일어나. 왜?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하지만 저녁을 하잖아? 그러면 그 6시에 일어나는 그런 식의 생활 패턴은 일주일 안에 무너집니다. 왜? 그게 원래 내게 아니야. 그거는 그 조건 속에서 세뇌당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야. 명상센터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면 현실에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되고 뭐 기도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것들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라이 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가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행복이라는 게 뭐다. 라는 것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못 잡으면 왜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자연이다의 행복은 깨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은 무가치한 거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에는 쉽게 말해서 개인의 진운의 안경인데 왜 그걸 판단하려고 하느냐. 왜 없어. 그러니까 다 룰이 있어. 뭔 헛소리야. 네가 모르니까 그렇지. 너가 기본을 모르니까 그렇지. 야, 모든 사람이 다 달라버리면 그거는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행복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이런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행복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재밌는 걸 특별하게 꺼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설입니다. 신설. 다른 데서 못 듣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까먹으면서 행복할 거예요.
나가면서 문을 닫는 순간 아 이게 뭐였지 이러면서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행복이에요. 그건 마음각의 행복. 마음각의 행복. 그래서 오늘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